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상생 평화경제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정리되면 이 세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맞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북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북 경제협력만이 살 길이다라는 기획으로 통일TV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조병환 박사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하는 원산 갈마 관광지구의 스마트시티를 제안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두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본인 좀 박사님 소개 좀, 예,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뭐 옛날로 말하면 토목공학과 네네. 교수죠. 구조공학제 전공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 해석이라든가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이게 원래 제 전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0년 동안 IT 쪽을 공부를 해가지고 유비쿼터스 뭐 또는 사물 인터넷 이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경제 활성화에서는 핵심 기술을 다들 꼽고 있는데 그렇죠. 모두들 4차 산업혁명 개념은 잘하는데 네. 특강도요. 특히 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10번, 20번 다 들었어요. 네. 뭐 인공지능이다, 산물 인터넷이다, 블록체인이다 다 하는데 개념만 들었고 네. 어떻게 구축할까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혀들 못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보니까 또 지금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컨설팅 최고위 과정의 원장님으로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을 교수가 학교에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회를 알려야 되고 네. 기업인들 알려야 되니까 기업인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200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약 이제 16년째죠. 2005년부터 이 과정을 이 과정 네. 운영해가지고 뭐 정재계 고위급 인사들이라는 우리 기업에 한국에서 한국에 네. 뭐 한다는 분들 웬만한 분들은 거의 저희 출신이라고 보시면 그러시군요. 되고요. 한 3천여 명 들었고요. 네네. 좀 들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4차 산업혁명 또는 IT 융복합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사업 전략에 있어서 그 하는 방법론을 특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중요해요? 특강은 유튜브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제 강의도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네. 필요한 거는 아이디어 발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짜느냐가 어떻게 중요한 겁니다. 구현을 하느냐죠. 예, 실행을 바로 이제 하느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최고의 과정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특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론을 하는 것이 저희 최고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 한국에서 남쪽에서 지금 이렇게 이 구현이 된 곳이 있나요? 예, 뭐 그 중에서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는 네. 이제 관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책임자가 돼가지고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성공적으로 완공했다고 한 이제 광교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원 광교. 예, 수원 네. 광교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본부장 그 사업 단장 했던 분이 저희 최고위 과정 하면서 또 박사까지 받으면서 최고위 과정 한 3번 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도 개념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잘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광교 신도시.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사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핵심 기술 대표적인 게 뭐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융복합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 최고위 과정 중에 이 세터민 탈북자 한 분, 제가 이제 탈북자 최고위 과정도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탈북자 한 2번 정도 해서 한 50여 명이 들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뭐 유명한 분도 네, 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으시고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창업하셔가지고 네.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시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오늘도 하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어떻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 예. 구현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도 네. 들으시고 어떻게를 제가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음 기회라도 아니면 이제 이 통일TV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네. 방법론에 대해서 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그렇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예. 제가 이제 북측을 다녀보니까 북쪽 조선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관심 있게 이제 관광 개발 지역을 이렇게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있고요. 지금 이제 올 초에 2020년 1월 초에 이제 오픈을 한 이제 양덕 온천 문화관광지구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막바지로 다 하고 있는 이제 백두산의 삼지연 관광지구 그리고 이제 마식령 스키장 지구는 이제 기존에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 네 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북측에서 이 관광 스마트 시티가 들어가면 아주 이상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겠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테마파크 또는 레저트라고 하는 그렇죠. 그걸 지금 많이 구축하고 있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네. 시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와 같은 시설들이 뭐 북조선만 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렇죠, 한다는 세계적으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하는데 네. 그들이 다 성공적이냐? 아니란 얘기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꼽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뭐 우선 대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삼성이 한 뭐 무슨 에버랜드죠. 네, 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는 있죠. 규모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가요? 근데 다들 지금 뭐 인천 송도라든가 그렇죠. 영종도라든가 인천 송도 예. 목포라든가 부산, 울산 테마파크 여러 군데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그걸 기획하시는 설계자라든가 시공업자는 좋아요. 그래서 돈을 버니까. 근데 그 다음에 성공 여부는 그분들 상관없어요. 네. 근데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이 작품하고 프로덕트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 소비자가 만족해야 하지 않는 당연하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프로젝트, 리조트, 뭐 관광, 테마파크 또는 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공허하지요. 예, 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게 시작입니다. 예. 그러면 조병환 박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편하게 예, 말씀해 말씀드린 주시죠. 대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은 최첨단이니까 뭐 좀 저개발국가 좀 경제력이 어려운 데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들을 하시는 일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언뜻 네,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네네.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우리 평양에서 지금 이미 택시도 1000여 대 이상 지금 아니, 잘 10,000대 있고요. 가까이 예, 있습니다. 10,000대 가까이 네. 있다고 이제 들었고요. 네네. 이미 스마트폰도 블록체인도 한 이미 600만 대. 고려코인 해가지고 이미 들어와서 이미 페이먼트의 일부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북측이. 예, 예. 북측에서 네, 평양에서. 네. 자, 남한에서도 우리 서울에서 아직 블록체인 사용 비트코인을 가지고 페이먼트 못하죠. 못하죠.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평양이 이제 조선 공화국이 저희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 북한에서도 북측에서도 북측에서도 아시다시피 웬만하신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700만 대가 넘는 거로 지금 그럼 수치가 나와 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바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실생활에 이제 예. 접하고. 예. 스마트폰도 없다면은 이게 얘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지금 말씀하신 700만 대 이상 들어가 있고 이미 웬만한 층들을 사용하는 시대에 있어서 어렵다? 그거는 그쪽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북측에서 오히려 예. 더 실행만 된다면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이 그렇죠. 예, 예, 4차 거기에다가 산업혁명 기반을 완성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듣기에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이 조선 쪽에서 바깥에 해외 그 인력 수출을 하는 게 옛날에는 건설 분야에서 또 이런 인력군들이 다 잘못 알려진 이야기죠. 요즘은 IT 쪽으로 IT 많이 이야기죠. 나갑니다. 그러면요. IT 쪽 많이 교수님 나가는데 잘 아시네요. IT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에서 이분들이 하는 게 주로 그쪽 가서 코딩하는 건데 네. 이 코딩의 서비스, 컨텐츠, 플랫폼이 들어가게 되면 작품이 됩니다. 그렇지요. 작품이 되면요 전 세계를 이 북한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요. 바로 이제 IT가 그 뭐,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가 뭐 나쁜 면에서는 해킹이 좋은 해킹도 있고 나쁜 해킹인데 해킹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다면은
이쪽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시대에 있어서 IT 쪽으로는 준비가 됐다고 봐야 충분히 됩니다. 그 기반이 그래서 다 돼 있다는 아까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서 어. 뭐 이게 좀 어려운 기술이다.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전문가의 식견. 예.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정확한 건 또 설명하는 거로 하고요. 네. 우리가 뭐 오늘은 이제 개략적으로 예, 1차 시청자분도 그렇고 산업혁명부터. 일단 저도 잘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 저를 좀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폭으로 어떻게 해서 될까? 설명해 1차, 주시면.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1차부터 시간상 하면 너무 안 되니까 네.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우리가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컴퓨터와 인터넷. 정말 이건 산업혁명이에요. 그럼요. 모든 산업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혁명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3차 산업혁명.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두바이를 포함해서 미국을 포함해 독일이 모든 나라가 4차 산업을 잘 하지만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3차 산업혁명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인터넷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개발국가 뭐 북쪽을 포함해서 이거를 확 점프하는 방법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그렇지요. 생각입니다. 소위 개발도상 국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짧은 시간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조금 여유 예. 있게 좀 하시죠. 뭐.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뭐 이런 그림은 이게 기반 기술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일단 시작은 독일에서 했어요. 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어, 근데 독일에서 왜 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2010년도에 독일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왜 했냐면은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도 공장들 뭐 반도체 공장이건 중소기업들도요 인건비가 하도 비싸니까 다들 중국으로 갔잖아요. 또 그렇죠. 베트남으로 가고 그렇죠. 방금 다 그랬잖아요. 소위 제3국으로 예. 인건비가 싼 그러니까 곳으로. 독일에서 뭐 벤츠 자동차, 아우디 자동차 그 유명한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가버리네. 음, 독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자 공장이 다 가니까 기업이 가버리니까 일자리가 다 일자리가 없어져. 일단은 다 줄어들죠. 경제- 없어지죠. GNP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가 독일 정부에서 그걸 제일 처음 감지를 했어요. 인식을 한 예. 거구나. 아,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 게 뭐냐면은 인건비가 싸서 절로 갔으니까 그 대신 인건비는 그렇다고 독일에서 인건비 낮출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줄일 순 없지. 생산성을 높이자. 아, 생산성 30%만 높이면은 인건비가 높아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맞춘 예. 그 개념으로 갔구나. 그래서 아, 이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이 들어가는 생산성 향상을 하는 게 성공했어요. 아, 그래서 생산성 향상은 30%를 줬는데 네. 36%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 외국에 나갔던 나가지- 기업들이 다시 다시 들어오는 들어오는 걸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다른 나라에서 이건 또 뭐냐? 얘 제대로 성공하네. 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됐냐? 이전 정부에서 자 제조업 3.0 왜 스마트 팩토리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4차 산업혁명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네. 하냐면은 진짜 삼성전자한테 중소기업 이 인공지능 같은 플랫폼을 갖다가 10,000개를 도와줘라. 스마트 팩토리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독일에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의 1%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근데 말씀. 거기서 이제 맞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로봇이 들어가고 사물 인터넷 센서가 들어가고 인공지능 들어가가지고요. 공장 자체를 지능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처럼 지가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 중에 어떤 사고가 날 걸 미리 예측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를 다 예측을 해서 지가 대비를 해주거든요. 이게 스마트 공장이에요. 그렇지요. 자. 단순한 그냥 자동화를 넘어서. 예. 자, 그 개념을 산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마트 스쿨이다. 그 스마트 스쿨을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교 시설이 있는 얘를 어떻게 지능화시켜서 지가 스스로 돌아가게끔 하느냐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교육이에요. 그렇군요.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제 바로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지금 한번 연습 삼아서 이게 할 수 있는 기회네요. 지금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왜? 교육이 지금과 같이 공교육 시스템 6년, 3년, 3년, 4년 한국에서는 그러고 네. 있습니다만은 이게 40명, 50명을 빵을 찍듯이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교과를 암기를 잘하면은 시험을 잘 보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이죠. 예, 여지껏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은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게요. 알파고가 2016년에 나와서 정말 놀랬잖아요. 네. 걔가 그렇죠. 어떻게 이세돌을 바두고 이기라고 아무도 말입니다. 생각 못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세돌을 할 때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컴퓨터 1200대가 붙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1200대가 이게. 붙었지만 어떻게 됐건 저도 기계가? 교수로서 네. 인공지능이 설마 이세돌이 이기라 생각 못해도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2017년대 중국 허재하고 붙어가지고 중국 허재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했어요. 이때는 기술이 틀립니다. 머신러닝이 아니고 딥러닝이라고 해요. 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한 생각해가지고 대가. 중국 허재를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구글, 알파고가 있고요. IBM, 왓슨이 있거든요. 얘들이 지금 사업 전략이 2016년 얘기 지금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무슨 4년 이후로 전이라. 그 이후 어떻게 됐느냐? 네. 얘들 더 이상 게임이나 바둑이나 엔터테인먼트 안 하겠다. 산업으로 들어가겠다. 산업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이제 모든 사업에 지금 한국에서도 변호사도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 나왔거든요. 자, 그렇죠. 노래하는 가수도 나왔고요. 작사 작곡하는 인공지능 로봇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놀랍게도요. 이 스포츠 신문들 많잖아요. 네. 야구나 축구 기사를 로봇이 써요. 자, 이런 시대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만 지금 집어넣으면 이제 말씀드린 기사. 예, 인공지능 로봇이 산업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나갔을 때는요. 그래서 다른 세상이 되는 인공지능 거죠. 로봇하고 경쟁하는 시대예요. 전혀 다른 시대인데 인공지능 로봇의 두뇌는 인간하고 비교가 이제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옛날에 배웠던 자연 사회 뭐 이상한 과목 그런- 암기 과목 시킨다? 맞지 않는 거죠. 이미 이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육 제도에 있어서 6년, 3년, 3년, 4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미국에서 우리가 요즘 제일 잘 뜨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이제 그렇죠. 일론 머스크 회장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창의적 생각 잘해요. 4차 산업혁명 경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예요. 그렇지요. 공장도 없는데 제품도 없는데 2만 대를 선주문 받았어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초연결돼 가지고 자금이 미리 들어오는데 성공 못할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선주문해서 자기가 맞춤형으로 주문할 수가 있다. 2만 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인데 예. 이분이 자기 자식들을 어느 학교 보내느냐? 학교 안 보내요. 알트스쿨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3, 40명 뭐 20명이 빵을 찍듯이 그렇죠. 지금 똑같은 뭐 교육을 하는 게 주입식으로 그냥, 아니라 예. 얘 능력에 맞게끔 얘를 시험을 보게 돼 시험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모르는 거, 얘 재능에 맞게 거기에 맞게끔 1대1 수업을 합니다. 교육을. 이게 미래 교육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북측에서도 교육 시스템이 가장 중요해요. 미래는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육이 예. 북에 제가 다녀보면 교육이 상당히 중점을 둡니다. 교원들도 상당히 우대를 예. 하고. 자. 그것도 이제 재래식이죠. 재래식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하면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 누가 가르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대표적인 예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 있죠? 미국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래. 캠퍼스가 없어요. 그래요. 이것도 캠퍼스가 없는데 저만 해도 지금 재래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학교 어디 보세요. 위치했냐고 대뜸 이 여쭤보니까.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데는요. 우리 우리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하면 MIT나 하버드를 하버드 찾습니다. 뭐 그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학교의 입학률이 신입생들 입학률 1대 5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등록금이 보통 비싼 게 아닌데도 그렇죠. 1대 5예요. 그런데 이 미네르바 대학의 경쟁률이 1대 20에서 1대 30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네.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가 아예 없어요. 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그 도시에서 기숙하면서 공부를 해요. 한국에서도 1년 왔어요. 이 친구들이. 왔었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1년을 와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어떤 삼성전자,
네이버 어. 이런 직접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을 현장에서 바로 가르쳐 버리니까 아, 그 졸업생들이 기업에서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 미네르바 또, 대학 예. 출신들은. 또는 이제 프랑스의 에콜 42라고 에콜 42라고 하는데 이 대학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수가 아예 없어요. 중요한 거는 공부는요. 교수가 떠드는 강의는 이미 컴퓨터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글쓰면 요즘엔 뭐 다 유튜브에 있죠. 다 있죠. 저도 가끔 보는데 미국의 TED, 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무크라는 그 안에서 정말 세계적 석학들이 좋은 강의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듣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에콜 42가 성공적인 게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을 젖히고 사람들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는데 교수도 없어. 그런데 자기들끼리 공부를 한 다음에 창의적 개발을 해서 아이디어 해가지고 하는데 졸업하자마자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완전히 혁명적이네요, 말 그대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교수나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알파고가 다 하는 세상에 선생님들 로봇이 할 거 지금 떠들고 계시면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도 변신해서 이 친구가 졸업해서 나갔어. 5년,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 그때 생존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 인성, 협력 이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여기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초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초연결. 예. 그게 뭐냐면은 이게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성공적인 게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 간의 초연결을 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누구나 딱 출근하면 컴퓨터 딱 켜고 이거부터 키는 거예요. 인터넷부터 예, 검색하잖아요. 맞습니다. 초연결. 예. 사람들 간의 초연결은 됐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사물 간의 초연결, 사물과 사람과의 초연결, 동식물과 사람의 초연결입니다. 저 전혀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 뭐 완전히. 그러니까 예. 사람이 지금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듯이 모든 사물이 인터넷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뛰어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만의 인류 문명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사물들을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끔 같이 하면서 동식물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살 수 있게끔 되는 동물, 식물조차도. 그럼요. 그러니까 와. 그것도 대상이니까 네. 오브젝트니까. 뭐 자연. 그럼 그게 초연결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그게 올바른 개념이에요. 그렇게 네. 보시면은 농업, 축산업, 다죠, 산업부터 뭐. 다 바뀌는 다 거예요. 바뀌네요. 재래 그렇죠. 여지껏. 근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아직 3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네. 농업, 축산, 수산업에서도 스마트 매니지먼트에서 자료 모아가지고 컴퓨터에 관리하자. 그래서 제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조차는 3차죠. 네. 네. 그걸 초연결해가지고 초융합을 해서 초지능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지능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아까 네. 원산, 갈마, 이제 스마트시티를 말씀하셨는데 네. 전 세계 스마트시티 무척 많아요. 아 정말 성공적인 모델도 많지만은 네, 네. 원산, 갈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지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예, 예. 조 박사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준비하신 슬라이드가 80매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2장도 못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하는데 예. 뭐 아주 참 정말 진작에 알고 듣고 했어야 되는데 아주 뭐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초연결이라고 제가 초연결. 말씀드린 네. 그래서 초연결은 사물 간에도 초연결이 돼서 사물이 사람처럼 인터넷을 해야 돼요. 아,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 그게 어떻게가 중요한 네네, 거기 어떻게, 때문에 어떻게. 그것만 할 줄 알으면 전 세계를 경제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주 뭐 그렇잖아요. 획기적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탱크가 있다, 네. 비행기가 있다, 네. 뭐가 있다. 그거를 지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 관여하지 없이. 않고 그게 된다면은
그렇죠. 정말 이건 뭐 전 세계 선도하는 공상 과학 거죠. 소설에서나 있던 그렇게 이야기인데.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대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인 자율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무인 자율 자율 자동차가 자동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참 잘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네. 뭐 분당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테스트 베드가 성공적으로 네, 다 했거든요. 네. 지금 이미 사실은 도입이 돼 있어요. 네. 어디 도입됐냐면은 시속 30km, 40km 이내가 되는 요양원이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네.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무인 자율 자동차 들어와 성공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도로에 이제 쓰러져 나오는데 택시로 들어오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2020년에 말에 정도 되면은 미국이건 독일이건 일본 특히 올 한국도 연말쯤 되면? 연말쯤 되면은 상용화돼서 도시 내에서 시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왔군요. 자 보십시오. 무인 자율 자동차인데 택시인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초연결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센싱을 해가지고 제가 스마트 팩토리가 지능화 생물처럼 만든다고 했는데 자동차가 센싱을 해서 지가 다 판단을 해가지고 목적지만 정해주면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네. 이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상이 뭐가 됐건 농업이 됐건 축산업이 됐건 국방이 됐건 거기다 이제 예, 복지가 됐건 사회 부정부패 거기다 적용을 시키는 시스템, 거군요. 예, 그와 같이 아. 센싱 시켜가지고 알고리즘도 지가 판단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면은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러니까 4차 그러네. 산업혁명은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산업혁명 하니까 산업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람과 사물, 동식물을 초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인 자동차가 성공적인 작품이지만요. 사실은 이제 요거는 4차 산업의 초기 작품입니다. 요게 더 어떻게 되냐면요. 네. 영어로는 autonomous collabor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미국 같은 지역에서는 워낙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이쪽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더라도 아시다시피 한 3,000km예요. 아니 3,600 마일이니까 뭐 한 6,000km 가까워요. 뭐 그 정도 예, 된다고 예, 봤을 예, 때, 예. 자 트럭으로 이게 간다고 했을 때 며칠 걸리잖아요. 몇박 며칠로 가죠. 근데 쉬지 않고 또 가죠. 거기는 이제 그 이 유통 부분에 있어서 트럭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네, 트레일러가 뭐 많이 그러면 다닙니다. 100대건 1000대건 만대건 자 이거는 무인 자율로 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군집 자율을 시켜버려요. 그럼 1000대 만대가 자기 스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 없이. 사람 없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람도 사람 안에 장기가 무척 많잖아요. 그렇죠. 지가 알아서 조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군집 자율입니다. 아, 군집 자율을 예. 이제 물체에다 집어넣는군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니까 무인 자율 차량 한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차량이 이제 협력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가 뭐냐면은 2018년대 그 우리 평창 올림픽 폐막식 때 네. 폐막식 행사. 드론. 드론 뜬 거. 예. 오륜기 떴잖아요. 네, 네. 자, 오륜기를 보세요. 드론이 1200대가 떴어요. 네. 1200대가 사람이 조절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1,200명이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프로그램적으로 해서 짠 거구나. 자기들이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1200대가 오륜 마크를 성공적으로 했다. 이게 군집 주행 자율입니다. 아, 이게 군집. 굉장히 중요한 게 네.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에 너무나 많은 도시 시설 장비들이 수천 개가 있잖아요. 군집 자율 생명체로 만드는 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아. 자, 이게 국방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자, 1200대가 자, 오륜 마크를 성공적 마크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국방 미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드론을 갖다 수천 대를 가격이 한 2만 원짜리예요. 드론을 쓰고요. 드론에다 폭탄을 장착하거나 또는 이제 제거해야 될 인물들을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시킨 다음에 수천 대를 적군에다 보내버려요. 핵폭탄보다 더 더 무서운 무서운 거네요. 군집 자율 생명체 전쟁입니다. 미국이 가고 있는 국방 발휘. 자, 이게 4차 산업혁명. 미사일에도 안 걸리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면서 모든 부분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개체 하나가 생명체처럼 인공 자율이 돼야 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자기들끼리 요소가 다 붙어버린다. 전체가 하나가 된다. 아, 너무 무서운 세상. 무섭네요, 정말. 무섭기까지 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예. 국방에다 적용해가지고 잘못 이용하게 되면은 세계 재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 판도가 야, 예, 이제 이거는 그런 뭐, 얘기가 예, 있고요. 거기까지. 예. 자, 뭐 그것은 이제 저- 산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제 산업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민수, 중요하고요. 민간, 산업에 예, 들어가서 군사보다는. 예. 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빵에 찍어내지 대중적으로 만드는 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설득이 없네요 없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3D 프린팅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3D 프린팅으로 뭐 이런 하다못해 식품까지, 하다못해 약까지 뭐가 됐건 이제 옷을 포함해서 신발을 포함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찍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는 게 3D 프린팅인데 이게 조금 더 가면요 4D 프린팅 들어가서 4D. 예,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데 아. 제가 뭐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네, 북쪽에서 뭐 북쪽 북측에서, 예. 북쪽에서 이제 그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평양은 고층 건물도 있고 잘 화려하게 잘 건설돼 있습니다만은 저 지방은 좀 안 그렇거든요. 지방은 지방의 아무래도 뭐 이제 주택 차차 뭐, 예. 사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린 이 4차 산업혁명의 3D 프린팅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주택까지도. 예, 주택도 하루에 집 하나씩 딱딱딱 찍어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런 네. 기술을 가지고 네. 북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사회건 뭐 민주주의 사회가 되건 사회주의 사회가 되건 부정부패의 문제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예. 있을지언정 뭐 굉장히 심각한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뭐 예. 그러니 부정부패 문제에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 해결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렇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모토가 공정, 탈권위, 그래요. 탈중앙화 뭐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의 표시가 꼬리표도 나는 되는 거지. 거고 어떤 데이터의 음. 주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어떤 신뢰 공정사회에 사람이 있어서는 개입할 여지가 예. 없어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되는데 아까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그렇죠. 블록체인은 미래 인터넷으로서 사회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네요. 사람은 소위 믿지 못하고 좀 다른 생각을 예.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죠. 네, 네. 정말 아직까지도 예. 저희 평생에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럼요. 그죠? 우리가 어떤 뭐가 일어나도 국부적이었었잖아요. 네, 메르스만 하더라도 네. 중국, 사우디, 우리 정도만 했지 다른 나라 그렇죠. 상관. 여하튼 전 세계가 전쟁 아닌 전쟁. 오히려 지금 핵 전쟁보다 더 더 무섭다. 무서웠죠. 무서운 더 무서운 겁니다. 거죠. 전쟁보다 더 예. 무섭습니다 지금.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셨다시피 네. 의심 환자 네. 또는 확진 환자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자기 스스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한다든가 어떤 스스로 확산 방지하는 데 방지를 도움을 위해서. 줬을 때 이걸 보상해 주는 게 뭐예요? 없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것이죠. 보상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건 참여라는 단어예요.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자, 우리가 북측에서도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렇죠. 자, 과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는 거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회 시스템 구축하는 게 블록체인의 새로운 경제 개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걸 초연결시키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초연결이 아니고 사람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아까 말씀드린 사회 문제점까지도 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시면 이제 개념된 과연 이제 어떻게네 이제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할 해요? 것이냐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의문시 되네요. 제가 네. 보니까 이제 이 북측에서 블록체인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이 남측보다 더 관심이 많고 그럴 더 거예요. 빨리 이미 그 편의점 같은 데서 고려 코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데 남측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 수익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죄송하지만 그게 안 돼요. 블록체인은 이게 민주적이라고 보았잖아요, 우리가. 블록체인은 민주적의 P2P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People to people people. to people.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민주적이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블록체인이야말로 비민주적의 대표입니다. 알게 되면 이거는 역설적이네. 의사결정권이 우리가 민주 경제 사회의 주주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권 다 갔잖아요. 그렇죠. 주식 블록체인이 바로 그렇게 돼 있고요. 어. 블록체인의 1세대 코인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거의 7, 80%는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친구 우지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거의 4,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수익은 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의사결정권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우리가 모든 나라에서 비트코인 기반에 또는 이더리움 기반에 뭘 하잖아요. 수익은 대주주들 걔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는 게 제가 만든 사실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체인. 예, 그 사실체인. 새로운 용어. 예, 사실체인입니다. 개념적으로. 영어로는 이제 리얼체인이라고 하고요. 리얼체인. 예. 이게 블록체인에서 예. 리얼체인으로. 예. 블록체인이 사실체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블록체인이 결국 데이터 기반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네. 요걸 합친 거예요. 사물인터넷, 이 가상현실, 그 사실, 블록체인, 인공지능 요거 합친 거 사실체인이라는 사실. 단어가 앞자로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블록체인의 모든 문제점을 제거를 시키는 뻔이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북측도 그렇고 남측도 그렇고요. 일반 사람들은 야 채굴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뭐 예? 그냥 뭐 자 컴퓨터 수십 대 놓고 뭐 작업 증명이 밤새도록 뭐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게 지금 블록체인이 사회 속에서 들어오자 안 어렵죠. 되는 거죠. 예, 예, 그건 될 어려운 수가 없는 얘기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사실체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 말씀드린 대로 북측에서도 IT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강국입니다. 아, 어느 면에서는 강국이죠. 예. 강국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블록체인은 미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문제점을 가지고 빨리 이걸 하게 되면요. 사실체인으로 네, 사실체인 하게 되면은 네. 말씀드린 대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세계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꽉 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네, 네. 있고요. 예, 시간상 여기 이제 예, 그만, 이제 세 장째가 넘어가네요. 이거 그만 예. 넘어가는 게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 이와 같은 모든 백업되는 기술들이 한 2, 30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해를 하고서 초융합을 시켜줘야 돼요. 네. 결론은 소비자. 결론은 소비자거든요. 그렇죠. 결론은 시민. 음. 소비자. 쓰는 사람들. 인민, 쓰는 사람. 실질로 쓰는 사람들. 이분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주고 그렇죠.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렇죠.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국가 운영, 경제에서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뭐 정치 그거잖아요. 기본도 아닙니까? 그건 소위 정치죠. 백성들, 인민들이, 예.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예. 이것이 아마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물, 동식물, 환경, 공간 이걸 다 초연결시켜야 되는데 초연결. 초연결의 기술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네, 사물. 사물에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도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인터넷 하는데 자유롭게 하는데 자기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컴퓨터 가지고도 하는데 진짜 사물이 어떻게 얘 생명체도 아니고 말도 못하는 놈을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인터넷 어떻게 하게 할수 되겠냐.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네. 센서 기술이죠. 센서. 센서 기술을 가지고 사물이 자 무인 자동차가 자동차가 그 개념이죠. 환경을 인정해가지고 네. 거리를 인지하고 앞에 물질 그렇죠. 인지해서 지가 판단했잖아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 자 하천이건 바다건 뭐가 되건 지가 환경을 인지하는 센서가 어떻게 장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그 센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전 세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닙니까?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는 모르니까. 거죠. 아. 자, 그 북측에서도 지금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시작을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네. 여기부터 어느 분야가 될까? 지금 어차피 원산 갈마 관광지나 해양 금강산 네. 지금 어차피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투자를 하는데 이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어차피 투자하면서 수익이 보장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남들이 하던 대로 따라하면은 똑같죠. 실패죠. 네. 아, 이건 실패예요. 그렇죠. 실패네 오히려. 자, 그런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이니까 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알고 개념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시대 어떻게는 어떻게를 해보고 어떻게 그걸 접목시켜서? 해보면 돼요. 해보면 정말 쉬워요. 아.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이 그렇게 뭐 제가 볼 때 상당히 저는 이제 그 자율 자동차 개념을 내 이야기 듣고 제 지인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해가 딱 오더라고요. 예. 그렇듯이 이 사물 인터넷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되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물 인터넷도 그래요. 이제 사물 인터넷은 저도 대학에서 저도 이제 토목공학과의 교수지만 토목공학과 학생이 사물 인터넷 하는 걸 배워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면 쉬운 걸 알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사물 인터넷 교량, 사물 인터넷 터널 이런 걸 직접 해보거든요.
그렇군요. 해보면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보죠. 친구들은 스마트시티다, 스마트 관광이다, 스마트 건강상이다 할 때 다 적용이 할 되는군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해보는 게 지금 바깥에서는 이 아두이노라는 칩이 있고요, 라즈베리라는 칩이 있습니다. 그걸 사가줘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한번 실험을 해보고 한번 시제품 만들어보고 자 실제 제품에 하는 방법론 이게 이제 가장 좀 제가 이해하기 쉽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거 딱 하나만 좀 이렇게 실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안에 사실은 다 있는데 그런가요? 이 오늘은 참- 또 시간이 거의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무슨 네. 말이냐면 우리 교량이 있다. 뭐 우리 대표님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성수대교. 생생히 기억하죠. 자, 성수대교가 제가 당시 기자 때 스마트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도 하고 옛날에도 하고 있었고요. 그때도 했었습니까? 했었고요. 컴퓨터에 다 연결돼 가지고 네. 모니터링 다 교량이. 했었죠. 예. 스마트 모니터링 다 하고 있었어요. 센서가 다 붙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 유비쿼터스도 아니기 때문에 유선으로 센서들이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자, 우리가 변이라든가 측정이라든가 교량의 진동을 다 측정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서버로 데이터가 다 넘어갔거든요. 붕괴가 됐어요. 네. 중앙 경관 떨어져가지고 많은 부분 사람이 희생되는 그 순간에도 데이터는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하는 스마트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와 틀린 거는 무선으로 데이터가 넘어간다. 사물 인터넷을 하고 유비쿼터도 해가지고 유선 모니터링 하던 거를 무선 모니터링 한다는 걸 가지고 스마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바이건 뭐 다 데이터만 넘어간다고 스마트가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의 생명체라 그랬잖아요. 교량이 미리 이제 예측을 해야죠. 생명체니까. 무너지지 않게 해야죠. 무인 자율 차량이 충돌하기 전에 지가 센싱을 해서 그렇죠. 대피를 하잖아요. 교량이 하천이 어떤 사고를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대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미리 통제한다든지 그게 한양대학교 옆에 교량을 하나 그걸 만들었었어요. 네. 얘는 지가 사고가 나면요. 자, 통신을 옛날 방법에 있어서는 교량에 붙은 센서가 데이터를 관제 센터로 보내주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자, 사고가 났으니까 교량이 인지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내냐? 교통신호등한테 보내요. 교통차단부터 해야죠. 그러죠. 그래 거기 가지 말아야지. 바로 이거예요. 지능화. 그 모니터링은 개념이군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교량이 됐건 자율자동차처럼 빠지지 말아야지. 농업이 됐건 국방이 됐건 스마트시티가 됐건 지능화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능화의 핵심이 뭐냐? 지능화 센서예요. 센서네. 센서. 지능화 센서 그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바로 그거 중요한 건데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센서의 핵심을 모르니까 이게 어떤 서비스가 될지를 사람들이 못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세계적으로 지금 모르죠.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럼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지금 최초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아, 특허조차를 대단합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은 네. 모든 분야를 그렇게 적용이 다 가능하다 그와 같이 이거죠. 지능화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사물과 사람, 동식물, 공간을 초월한 게 때문에 제품,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 시민들 어떻게 같이 와닿고? 하나가 그렇죠. 돼가지고 뭐,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득이 돼야 되고. 바로 그거예요. 네, 이득이 돼야죠. 그러니까 관광 시설 잘해놓으면 뭐해 아무도 안 오면 또 운영자가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어떻게 지능화할 것이고 지금 소비자는 콘텐츠를 원해요. 네. 어떤 감성적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모든 정보를 사물인데 사물이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방에 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사물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RFID라든가 비콘 기술이에요. 비콘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사물이 지금 누가 왔다 안 왔다, 사물이 어디를 갔다, 차량이 저기 갔다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같은 기반 기술 이런 것도 융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 속에서 모든 시설 장비, 사람 이것들을 초연결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되겠죠.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그건 지금 구현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위치 추적하는 것도 스마트폰 때문에 되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런 것을 다 이제 적용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지금 보면 이제 모든 분들이 돈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나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예. 되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잖아요. 네. 입찰은 이제 경제 원리에 그렇죠. 입찰을 하게 네. 되면은 기업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 모든 개념을 알고 삼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대부분 전 세계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아무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이전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만.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4차 산업 하고 싶다. 딱 묻는 게 뭐냐면 어디 구축돼 있는데 이걸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네. 해야 바로 되는데. 그거예요. 자, 한 예를 들면요. 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네요. 예, 구글을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뭐 우리가 뭐 미국 회사라고 싫어할 게 아니라 네. 이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자, 구글에서 지금 유튜브가 얼마나 대세가 됐어요. 그러면요. 그 전에 아무도 몰랐지 그걸. 유튜브가 2004년도에 미국의 그 중국계 미국인인 그 스티브 첸이라는 친구가 스탠포드 대학 3학년 학생이었었어요. 네, 네. 미국 대학 생활은 열심히 공부하다 주말은 놀아요. 그러면요. 주말에 놀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 못 갔어. 그 친구한테 그 주말 파티하는데 동영상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라. 그 당시에는 못 가니까.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야 그거 어떻게 보내니 하니까 이 친구가 이 인터넷 공간에 가상 공간을 만들고 IP 어드레스를 준 다음에 그걸 띄우면 그걸로 내가 보내라. 접속할 수 있었다.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성공적인 거예요. 그게 시작된 예, 거군요. 이 친구가 이제 그거를 해서 유튜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 1년 후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를 해 스티브 첸은 대학교 3학년짜리한테 3조를 줍니다. 3조. 대단한 사람들이네. 우리 같으면 뭐 그냥 한 3억도 많다고 뭐 3천만 원 주고 말 텐데. 3조인데 지금 기업 가치가 3천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조를 줘도.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글의 유튜브라면 미래 인터넷의 아주 핵심이 되거든요. 저거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누가 시작하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 많은 것들이 개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를 알기 어떻게도 할 수 때문에 있네요. 예, 제가 예. 다 그거 도와드릴 테니까 시작만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시작하게 되면은 구글의 유튜브가 됐건 뭐 애플의 iOS가 됐건 다 누를 수 있다. 자신 있게. 방법은 알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 북측에서 이걸만 실행을 한다면 뭐 상당히 큰 반향도 일으키고 세계적인 진짜 예. 이 새로운 첨단의 이 작품이 될 수 있는 작품. 첨단의 작품이 되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 물으신 게 이제 비용에 대해서 아까 좀 네네, 물으셨잖아요. 아까 비용, 예. 비용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기업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2배, 3배 비싸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교수예요. 네. 아이디어 기술은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아 대단합니다. 제가 네.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네. 이 설계와 시공 과정, 구축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설 환경공학 이 네. 구조를 전공하셨으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은 가능하면 그 예산에서 가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다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아 제가 오늘 1시간 들으면서 상당히 제 아주 이 머리가 확 깨는 듯한 느낌도 들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